안녕하세요. 단주 한의원 원장 안영남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싶어 하시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이유인 불안감, 한약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논문을 유튜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일부 환자에게서는 시술 후에 재발하거나 또는 약물 부작용 또는 시술에 대한 부담 자체로 대체의학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한의학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문의만 하시고 중단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한약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환자들 한 38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게 자료를 좀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38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38명을 대상으로 진단의 객관성에 따라 확진군과 추정군으로 구별했습니다. 확진군은 뭐냐면은 이미 검사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신 분 또는 검사를 확실히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고요. 이 추정군은 누가 봐도 협심증이라고 뭐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즉 검사만 안 받으신 분, 검사를 안 받고 양방병원에서 진단만 받고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한 거예요. 주요 평가는 흉통과 호흡 곤란의 빈도, 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협심증 환자가 흉통하고 호흡 곤란이 가장 중요하죠. 뭐 턱이나 뺨이나 뭐 팔이 저리는 거다 이런 것들도 부수적이긴 하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흉통과 호흡 곤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고 그다음 2차 변수는 재발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 추가 시술을 몇 번 하느냐, 부작용들이 있냐 이런 걸 좀 따져보았습니다.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은 38례 중에서 31례에서 흉통 증상의 유의한, 즉 의미가 있는 개선이 관찰되었고 18례에서 완전 소실을 보였습니다. 평균 추적 기간은 한 20개월 정도 됩니다. 추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뒤에 이렇게 다시 한번 관찰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30내에서 재발이 없었고 추가적인 관상동맥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세 가지 예뿐이었습니다. 그다음 한약 복용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분들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은 기본으로 치료하고 석 달까지 치료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이 협심증 환자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은 기본으로 꼬박꼬박 드십니다. 정말 그 어떤 다른 질병에 비해서도 단 하루도 건너뛰는 걸 싫어하시고 정말 꼬박꼬박 드세요. 그래서 치료한 분들 중에 그 어떤 분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 치료는 협심증 환자에게 증상 개선, 개선도 뭐 70에서 80%씩 개선되니까요. 개선 및 장기적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즉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모든 변수를 다 제거하고 연구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결과는 어떻냐?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도표로 말하면 38명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연령은 보통 60대 이상이었고요. 60대에서 70대, 심지어 80대도 있었고요. 성별은 남자가 한 2배 가까이 좀 높았고 텐트 시술한 분들은 50% 이상의 환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다음 고렵 환자, 당뇨병도 있고 흡인력도 다 대부분 다 높지요. 이분들이 이제 증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완전 소실, 완전 소실한 건 통증이나 호흡곤란, 기타 뭐 협심증 유사한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진 거. 뭐 저리거나 뭐 느낌이 이상하거나 뭐 약간씩 오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표현한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경우를 한 47% 정도. 그다음에 거의 증상은 없는데 뭔가 일단 뭐 증상이 조금 심하게 뛰거나 할 때 약간 오는 것 같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한 34% 정도. 근데 사실 이 정도도 딱 봐도 되죠. 왜냐면은 협심증 환자들은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이상해도 그걸 다 잡아내십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도 그렇게 그 정도는 느끼고 살아요. 단지 예민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 무변화도 13% 정도 있었고요. 전체 개선율은 81%예요. 그다음 추적을 장기적으로 해봤거든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뒤에, 한 10년, 20년 뒤에 추적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근데 재발이 없는 경우가 78%였고요. 재발은 있었던 경우가 21%였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저한테 치료받는 경우도 몇 분 되시고요. 그다음 추가 시술을 받았다는 분들은 치료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추가 시술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다음 아까 말한 사망한 케이스가 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효과보다 안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셨다가 치료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많지만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한약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안해서 시도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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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분이 요만큼이라면은 치료 받으려다가 불안해서 치료를 포기하신 분이 아마 몇 배, 몇십 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효과보다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늘. 자,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38예가 아니라 실제 제가 50예라 했잖아요. 50예가 넘는다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부작용 호소한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기력이 회복된다. 어지럼증이 없어졌다. 뭐든지 증상이 호전된 사람 많았어도 없었습니다. 부작용 환자는 없었어요. 근데 아까 경미한 부작용이란 거는 뭐 그냥 가벼운 소화불량이라든가 일시적인 불쾌감. 뭐냐면 이게 한약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먹고 나서 괜히 찝찝하다는 생각으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케이스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 수치가 5, 10 정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신 분들 계셨거든. 한 분 계셨거든. 그거는 한약따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과도한 너무 극단적인 운동을 하셨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둘 다 개선율이 84.2%, 78.9%. 그러니까 대부분 다 8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80%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논문 쓰는 결과는 뭐냐면은 심층 환자가 한 81% 이상에서 증상이 개선되었고 안전하다. 어떤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나.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협심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약물 부작용이든 재발이든 뭐든 간에 협심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 70대, 80대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선택하실 방법이. 이렇게 안전한 한약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해서 치료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협심증 치료 환자 그 아까 38예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예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얼마나 이분들이 호전되는지 또는 안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